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혀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예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혀통증을 앓고 있는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보다 빨리 낫고 어떤 경우는 치료에 대한 반응이 떨어져서 오랫동안 잘 낫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은요, 입안에 염증과 같은 뚜렷한 이상이 없는 상태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혀를 비롯해서 입안 점막에서 화끈거리거나 매운 듯한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주로 혀 끝이나 가장자리에서 이제 많이 아픔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병이 나타나는 기전이 아직 명확히 확인되어 있지 않은데요. 주로 맛이나 감각을 느끼는 통증을 받아들이고 하는 말초 신경의 변성과 더불어서 대뇌 피질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또 그러한 통증을 받아들이는 영역에서의 과감각, 이러한 중추성의 어떤 이상 상태가 복합적으로 결합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혀통증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요인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입안 내 요인이 있는 경우 구강 요인, 대표적으로 구강 건조증이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또 전신 요인도 있어요. 특정 영양소나 비타민이 부족한 경우, 또 전신적으로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미세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또 정서적인 요인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오랜 기간 노출이 되거나 또 불안장애, 우울증과 같은 그런 정서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느 하나 때문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요소가 같이 결합해서 관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강자결감 증후군을 한의학에서는 입이 맵다란 뜻으로 구랄, 또 혀가 아프다는 뜻으로 설통이라는 병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진단 유형을 나누게 되는데 이를 변증이라고 해요. 거기에는 음어화왕, 신비양어, 심화상염, 간울화화와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혀통증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바스라는 시각 상사 척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척도는 통증이 원래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환자가 호소하는 정도를 근거로 해서 통증의 강도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통증이 전혀 없는 경우 0점, 또 죽을 만큼 너무 아프면 10점으로 해서 단계를 나눌 경우에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있어서의 혀통증 환자분들은 7점, 8점, 9점, 심지어는 10점을 매기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러한 심한 정도의 통증 정도가 2 내지 3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1, 2 수준까지 줄어들고 어떤 경우에는 치료를 해도 5, 6점 정도로밖에 잘 많이 줄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치료에 대한 반응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즉 병의 예후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요소를 주의 깊게 살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첫째, 타액 분비의 저하 정도를 확인하여야 하고요. 둘째, 불안이나 우울, 또 불면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그 환자의 전신적인 기력, 즉 한방에서 말하는 기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령, 또 병을 얼마나 오래 앓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율신경의 활성도 상에서 환자의 병에 대한 저항력의 정도를 확인하여서
이를 통해서 그 예후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첫째, 타액 분비 저하는요, 타액 분비율을 측정하게 되는데 틈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입안 내 건조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거나 불안, 우울, 불면 이와 같은 정서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아주 높은 상태가 유발이 되기 십상이어서 오래 치료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유발이 되고요. 셋째는 연령이 80세 이상 많으시거나 또 기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는 이제 한방에서 말하는 기혈 부족 상태로 인해서 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신경의 회복이 더딘 경향이 많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율신경의 활성도가 떨어지면 주변 환경이나 또 내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고 더불어서 병에 대한 저항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치료에 대한 예후가 나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혀통증이 오래가는 경우는 첫째는 구강 건조증과 같이 타액 분비가 저하되게 되면 구강 점막의 민감성이 높아진 경우가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뇌 통증 영역에 과감각이 유발된 경우가 오래가는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상태, 불면증이 오래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셋째는 혀의 통증 전달에 있어서 신경의 회복이 더뎌지는 미세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선행 요인이 나이가 많아서 또 전신의 기력이 부족해져서 기혈 부족의 상태에서 잘 유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통증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에, 즉 자율신경의 활성도가 저하되어 있는 경우 주변 환경이나 또 몸의 내적 인자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서 예후가 안 좋은 경우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요소들을 하나하나 잘 구분지어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혀통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혀통증이 오래가는 경우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